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행쇼의 MC 도윤, 도원, 신비맘 정준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다 떨어보자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도전 육아 골든벨 퀴즈 당첨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우희정님, 그리고 구독자 당첨자님은 애기들 귀요미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그림에다 신재원 작가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전체 인구수 550만, 세계 117위 국가, 뛰어난 교육 철학과 육아 정책, 복지로 엄빠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오늘 이제 심지연 작가님의 팬이시라면 당연히 이 정답은 바로 아실 것 같고, 오늘 주제와 연관이 돼 있고 정답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핀란드예요. 오늘 심지연 작가님과 핀란드 육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육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육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심지연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쪽잠 자며 그림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에세이 그림에다의 심재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휘바. 사람들 다 단순해. 핀란드니까 휘바. 저는 이분의 진짜 팬이에요. 우리 엄마들 사이에서는 일단 작가님 웹툰을 보면 작가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나 할 정도로 이 공감 가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재원, 아빠 육아툰 1세대 작가. 놓치기 쉬운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남긴다는 의미의 육아툰 그림에다 연재 중. 똑똑똑 핀란드 육아, 완벽하게 사랑하는 너에게, 천천히 크렴 등 육아서를 집필한 작가이자 엄마들보다 더 엄마 마음을 잘 아는 반전 매력의 이든이 아빠. 솔직히 이제 그림에다 글을 먼저 이제 웹툰을 봤을 때는 여자분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저 되게 놀랐어요. 저 사진 보고 놀랐었어요. 그리고 되게 육아를 안 하게 생기셨는데. 우리 아이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핀란드에 갔을 때 우리나라와 어떤 점이 이제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첫인상? 이제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거기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구성원. 아빠가 더 많은가? 엄마가 더 많은가? 아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놀이터를 갔는데 놀이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호자가 10명이라고 하면 아빠가 한 6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처음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 육아휴직을 하고 핀란드에 가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 육아휴직을 하는 게 좀 눈치가 보인다는 이제 아빠들이 많잖아요. 핀란드에서는 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어때요? 우리나라랑 지금 이제 핀란드랑 많이 다른 점이 핀란드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랑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먼저 육아휴직을 했던 거죠. 한 명씩 육아휴직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세대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팀장님도 육아휴직 하셨잖아요. 저도 당연히 하는 거죠. 그 장면을 또 밑에 신입사원이 봅니다. 그럼 팀장님도 대리님도 육아휴직을 하셨으니까 저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핀란드에도 이제 워킹맘이 있나요? 대부분 워킹맘입니다, 핀란드.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많이 육아휴직을 하고 도와주면 엄마들이 일을 그죠 많이 하지 않아요?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누가 지금 내가 애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는 거지. 뭐 내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러면 상대편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을 텐데 핀란드의 현실 육아와 우리나라의 현실 육아, 구체적으로 근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순환과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퇴근이 4시거든요. 4시에 퇴근을 하고 나면 아이를 픽업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고 뭐 퇴근 이제 유동성이 있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지만 우리도 이제 뭐 조만간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결국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을 가져보기도 해요. 맞아요. 뚱뚱이 씨님이 핀란드를 왜 가시게 된 거니요? SNS상에서 그림에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연재를 하면서 보통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는 이제 SNS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안의 얘기들이 이 안을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 얘기의 주제는 결국 약간 희생,
아이들에 대한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주는 거에 대한 부모, 특히 엄마들의 죄책감, 그러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 말고 좀 더 좀 희망적인 얘기거나 좀 답이 될 수 있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족을 다 데리고 검색을 한 거죠. 검색을 해봤더니 핀란드란 나라가 일단 뭐 복지나 시스템, 육아 환경 이런 게 가장 좋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서 우리 가족한테도 그럼 적용을 해보고, 지금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해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그 생활하는 거 어떤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하나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장난감에 대한 관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장난감? 예, 예. 장난감을 우리는 아이들이 땡깡을 부리거나 그럴 때 장난감을 갖고 오면 땡깡이 멈추거나 그쵸. 그런 용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쵸, 특히나 그쵸. 이제 그 수족관 같은 데서 마지막 관문 거기를 나갈 때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꼭 하나씩 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핀란드의 부모들은 장난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장난감이라는 물건은 내 아이가 처음으로 소유하는 물건,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아이가 관리하는 물건이거든요. 네. 이렇게만 들어도 좀 장난감이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뭔가 네. 소중하게. 그러니까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게 아니죠. 많이 사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주고 이거를 네가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회사가 많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궁금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로 집을 방문해서 보면 장난감이, 새로운 장난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쓰던 거, 할아버지가 쓰던 거, 그거를 깨끗하게 보관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장난감을 계속. 그러니까 뭐 20년 전, 가지고 30년 전 뭐 이런 장난감 이렇게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장난감.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뚱뚱이 씨님 막 터닝 메카드, 우리 터닝 메카드, 헬로 카봇 뭐 이런 유행하는 장난감이 거기는 없다는 거잖아. 어떤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네모 나무 박스. 근데 그 박스 열면 그 안에 또 조그만 박스 들어있고 긴 박스도 들어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뭐 성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자기네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그 장난감이 100년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장난감. 와, 정말 깨끗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거는 이제 얼마에 팔릴까? 나도 뭐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안 돼.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핀란드식 육아가 가능할까요? 그 환경이나 시스템 제도가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그 부모의 인식이나 이런 면에서는 좀 가능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난감 같은 경우. 네. 자, 지금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갈게요. 핀란드에서는 임신한 모든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이 패키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면 빨리 검색해요. 나오네요. 아니, 검색을 빨리 하신 거야? 아니면 원래 알고 계셨던 거야? 네, 맞습니다. 머터니티 패키지예요. 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돈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머터니티 패키지 자체가 경제적 가치보다는 임산부들한테 이제 임신한 게 이제 사회가 축하해줌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의미가 이제 크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인식 바꾼데 중요할 것 같아요. 퀴즈요? 네, 나 또 분장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문장입니다. 귀여운 문장 계속 귀여운 문장을 계속 지금 하셨는데 내가 귀엽게 안 나와서 그렇지. 핀란드에서는 경우에 따라 체벌을 허용한다? 오! 왜? 이게 공기팡팡 정도. 그것도 안 돼요. 예. 만약에 그게 밖에 알려지면 바로 이제 수갑 차야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애가 너무 막 이렇게 돌발하게 행동을 하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울거나 누구와 싸웠거나 이 상황은 아이가 되게 지금 격해진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일단 차분히 가라앉히는 게 우선이고요. 그러고 좀... 나서 이제 아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내가 이 행동이 잘못됐는지 안 잘못된 건지. 핀란드에서 아이에게 달콤한 음식을 못 먹게 한다? 잠깐만. 달콤한 음식을 못 먹게 한다. 아니야, X. 추운 나라일수록 그 혈당량을 채워서 겨울에 긴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칼로리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법은 아니지만 각 집안마다
그 스윗데이라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어떤 집은 일주일마다 한 번 스윗데이가 있고 어떤 집은 2주마다 한 번씩 스윗데이가 있고 그래서 그날이 아니면 단 거를 먹지 못합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네, 대화가 네, 안 네,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나 너무 단 거가 먹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주긴 줘요. 대신에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한 스윗데이는 없는 거죠. 핀란드에서는 수면 교육을 하지 않는다. 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머터니티 패키지가 있잖아요. 네. 베이비 박스라고도 하거든요. 네네. 그 베이비 박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넣어서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물품들을 빼고 나면 그 베이비 박스 안에 출생한 아이를 거기 안에 넣고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 박스이기도 해요. 핀란드 엄마들의 노하우는 이 의자입니다. 의자. 의자를 그 베이비 박스 앞에다 놓고 아이가 자는 걸 봐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이 의자를 좀 멀리 합니다. 너무 멀리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의자가 나가겠죠, 나중에. 그럼 혼자 자라? 아이가 혼자 자는 거죠. 빠른 아이들은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바로 이제 혼자 자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이를 혼자 자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 시도를 했는데 차지러지게 울어요, 혼자. 그러면은 남편이나 저랑 문 밖에서 지금 들어가서 그냥 안아줄까? 어떻게 지금 20분째 우는데? 막 우리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어머님들 그거 나 이때 생각을 너무-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다가 우는 거는 자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그래 내 아이 막 이러면서 아이를 깨우는 겁니다 지금. 아, 그래요?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엄마 하면서 우는데? 정말로 긴급한 일이 아니면 아이는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도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핀란드 아이들은 모국어만 습득한다. X. 이건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저 혼자 잘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직업군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회사도 많지가 않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크면서 그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더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자막으로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게 바로 노출이 되는 거죠. 오늘 정말 그래도 잠깐이지만 핀란드 육아에 대해서 좀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저희도 좀 많이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 같기도 하고. 작가님이 핀란드 육아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핀란드 육아는 기다립니다.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이가 스스로 하더라고요.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거나. 아이들이 생각의 방이 있습니다. 어어. 아이들이 생각의 방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걸 서두르다 보면 그 아이의 생각의 방에다가 한 살 한 살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 안에 이제 우리 아이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될 것 같은 영어 학원. 그다음에 애들한테 맞고 다니면 안 되니까 태권도 학원. 근데 그렇게 넣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넣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아이들이 생각의 방이잖아요. 아이들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요만큼의 공간은 항상 생각을 해 두시고 부모가 개입을 하고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아이들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부터. 자, 이제 소통왕을 뽑아볼 건데요. 자, 오늘의 소통왕은요. 네. 우리 작가님께서 7지혜님하고 육태원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좀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자, 육아 정보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사이트 가시면요.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들러보시고요. 육퇴하는 그 시간까지 파이팅 하시고 저희는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행쇼!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해요. 고충들이 많더라고요. 부장! 인생 다 이런 건가요? 나도 아이도 행복해지는 웹드라마 아이와 아이. 퇴근할 때까지 애 맡아줄 곳이 있었어. 이것저것 검사하면 비용도 많이 한부모 가정이 되다 보니까 혼자서 애 보랴 이런. 피디님은 전세 얼마짜리 사세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당신의 고민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금 페이스북에서 웹드라마 풀 영상을 즐기세요.